가을엔 이 소설들이 정답입니다. 요즘 공기가 많이 서늘해졌죠. 그러면서 덩달아 제 마음도 뭔가 텅 빈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그렇게 가을에 딱 맞는 인생소설 8권을 소개해드립니다. 최은영 작가의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 저는 가을과 가장 잘 어울리는 한국 여성 소설가 한 명 딱 고르라면 바로 최은영 작가님을 꼽고 싶어요. 그녀의 문장은 애잔함과 고요한 온기를 동시에 품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소개할 책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 이 책도 그런 가을의 공기를 아주 잘 담아낸 책이에요. 지난 여름에 출간됐지만 가을을 닮은 쓸쓸함이 느껴져서 가을에 읽으면 더 좋은 소설입니다. 이 책은 총 7개의 단편이 들어있는데요. 행복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어쩐지 행복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 책 속 인물들은 자꾸만 과거로 돌아갑니다. 미래를 꿈꾸기보다는 그때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상처를 자꾸 되짚어보면서 내가 그때 그랬었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런데 가을은 정말 그런 계절이 아닐까요? 우리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회상하고 기억을 더듬어보고 자꾸 과거를 돌이켜보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책에서 최은영 작가는 마음을 쓴다는 건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그가 느꼈을 감정을 상상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책은 바로 그런 다정함을 보여줍니다. 가재가 노래하는 곳. 이 책은 제가 인스타에 가을에 어울리는 소설을 소개해드릴게요 라고 올렸는데 가장 많이 추천을 받은 책이기도 해요. 가을 하면 떠남과 비움의 계절이죠. 이 소설의 주인공 카야의 삶도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녀를 한 명씩 떠나갔죠. 그것도 카야가 아주 어린 나이에 말이에요.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5살 카야는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 혼자 남겨지게 돼요. 그리고 10살 무렵엔 그 아버지도 사라집니다. 그녀는 위탁가정에 맡겨질 것을 두려워해서 학교도 가지 않게 돼요. 그리고 그녀는 늪지대에서 혼자 살아갑니다. 카야는 혼자 읽고 쓰고 관찰하면서 삶을 기록합니다. 그녀는 외로움 속에서 혼자 씩씩하게 성장하게 되죠. 한편 이 소설은 단순한 성장소설은 아니고요. 로맨스도 들어있고 추리소설도 들어있고 되게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재밌는 책이에요. 특히 이제 얼마 전에 영화로 개봉도 했거든요. 그래서 영화도 보고 책도 보고 이러면 아주 좋은 작품입니다. 이 책은 미국에서 30주 넘게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기도 했고요. 리즈 위더스푼이 이제 운영하는 북클럽에서 선정된 도서여가지고 더 유명해지기도 했어요. 올가을 떠남 이후에 무엇이 남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양 기자 모순. 모순은 사실 제가 너무 많이 추천을 해가지고 좀 지겨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가을에 그 탐맛 나는 느낌이랄까요? 쓰디 쓴 커피랑 같이 읽기 좋은 책이 바로 모순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모순은 한국 베스트셀러 역사상 전무후무한 스테디셀러일 것 같아요. 제가 블로그에서 베스트셀러 집계를 하고 있는데 거의 5년 됐거든요. 근데 5년 내내 진짜 차트에 항상 있었던 책이 바로 이 책, 모순이에요. 이 책은 인생과 사랑, 결혼과 가족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느 세대가 읽든 굉장히 재밌습니다. 특히 이 책이 가을에 더 어울리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 삶의 모순을 잘 파헤쳐서 들려주기 때문인데요. 줄거리를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주인공은 안진진이라는 사람이고 25살의 미혼이에요. 이제 아버지는 폭력과 방랑 속에서 사라져버렸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내복을 팔면서 생계를 겨우 유지합니다. 그녀는 두 남자를 만나가지고 사랑을 저울질하죠. 첫 번째 남자는 모든 계획이 완벽한 경제적으로 안정된 이상적인 남편감이에요. 그렇지만 사랑의 설렘은 어쩐지 좀 희미합니다. 반면 두 번째 남자는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계획도 미래도 없지만 왠지 모른 끌림이 그녀를 막 흔듭니다. 이 책은 안진진이 과연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같이 고민해보는 재미도 있지만요. 무엇보다 사랑과 인생에 대한 그런 문장들이 굉장히 통찰력 있게 담겨 있어서 굉장히 필사하고 싶은 문장도 많고 좋거든요. 제가 처음에 나온 문장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남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납득할 수 없어 한다. 뭔가 이 문장만 읽어도 이런 책이구나, 뭔가 되게 긍정적이고 밝고 이런 이야기를 전하기보다는 뭔가 인생을 한번 이렇게 비틀어 가시고 인생의 지혜를 알려주는 그런 책이구나라는 느낌이 오시죠. 그런 계절 인생의 의미를 한번 탐구해보고 싶으시다면 모순 꼭 읽어보세요. 무라카미 하루키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 제가 무라카미 하루키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특히 하루키는 늦여름에서 초가을 그런 분위기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뭔가 청춘적인 느낌도 있고 청춘 이후에 오는 그런 중년의 이미지도 굉장히 잘 그리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상실의 시대 같은 경우는 여름의 이미지라면 가을과 잘 어울리는 책이 바로 이 책,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입니다. 이 책은 하루키가 43년 만에 예전에 썼던 단편을 마무리해가지고 장편으로 새롭게 출간한 그런 책이기도 해요. 가장 최신간이기도 하죠. 특히 하루키 팬들이라면 읽으면서 그래, 이게 바로 하루키지 라고 무릎을 칠 만한 몽환적이면서도 하루키 특유의 문체가 잘 살아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책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7살 때 열렬히 사랑했던 소녀가 한 명 있는데요. 그런데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40대가 된 주인공은 그녀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문득 남자는 두 사람이 17살 때 상상했던 어떤 도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 도시가 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곳에서 그는 어린 시절 사랑했던 소녀를 도서관에서 만나게 되지만 그녀는 그를 알아보지 못해요. 특히 이 도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림자를 떼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또 그 그림자에 대한 은유가 굉장히 기가 막히기도 하고, 그림자 하면 뭔가 또 가을하고 잘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가을에 더 읽기 좋은 책이에요. 특히 이런 부분들을 읽으면 그래, 이렇게 하루키는 이런 스타일로 쓰지라는 생각이 절로 드실 건데요. 제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무언가가 나를 이곳으로 오도록 이끌었다. 나는 무언가에 이끌려 여기까지 온 것이다. 틀림없이 나는 그렇게 느낀다. 그러나 그 의미를 판독할 수 없다. 뭔가 이런 문장들을 읽다 보면 저도 뭔가를 찾으러 막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마다 그 무언가는 다르겠지만 저도 삶의 의미 같은 거를 찾는데 굉장히 집착하는 편이어서 이런 책을 읽고 이런 문장을 읽을 때마다 괜히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을, 현실과 비현실의 그 몽환적인 느낌을 한번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번에는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삶의 모든 색. 이 책은 노르웨이에서 가장 사랑받는 일러스트 작가 리사 아이사토가 그린 책인데요. 동화 같지만 어른의 마음을 다독이는 그런 힐링 그림책이에요. 읽고 나면 정말 힐링되고요. 그림체가, 일러스트가 일단 무척 예쁩니다. 짠! 보이시죠? 이 책은 한 사람의 생을 6장면으로 나눠서 보여줍니다. 아이의 삶, 소년의 삶, 자기의 삶, 부모의 삶, 어른의 삶, 기나긴 삶. 이렇게 아이의 삶은 또 이제 반짝이는 그런 느낌이 담겨져 있고요. 또 이렇게 청춘은 뭔가 가슴 뛰고 부드러운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제가 가을과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기나긴 삶인데요. 이제 중년 이후에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계절을 신비로운 색감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책인데요. 읽고 나면 결국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한 가지 빛깔로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 계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총천연색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우리의 삶은 구성되어 있고, 또 그런 빛과 어둠, 삶의 밝음과 어둠 속에서 우리는 다음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가을하면 또 왠지 지쳐있고 그러잖아요. 아, 나는 올해 대체 뭘 했지? 앞으로 겨울을 또 잘 준비할 수 있을까? 한 살 더 먹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많이 들 때, 그럴 때 이 책을 읽으시면 굉장히 힐링되실 거예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스토너. 이 책은 많이들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동진 평론가나 홍진경 씨가 인생책이라고 추천한 책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또 갑자기 역주행을 막 일으켜가지고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했던 작품이기도 해요. 사실 가을하면 누구나 다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잖아요. 이제 그럴 때 나는 정말 화려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평범한 남자가 걸어온 그 삶의 궤적을 찬란하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스토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간 당시에는 전혀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작품이었는데 무려 50년 뒤에 다시 재조명 받아가지고 베스트셀러에도 오르고 한국에서 베스트셀러에도 오르고, 그런 기염을 통한 대단한 책이기도 해요. 줄거리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1900년대 초반에 스토너는 미국의 작은 농장 마을에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주인공 이름이 스토너입니다. 이제 그는 부모의 바람대로 농업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지만 적성에 안 맞음을 느끼고 결국에는 문학도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는 문학대학 교수가 되지만 교수로도 별로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결혼도 했지만 결국 그 결혼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또 하나밖에 없는 딸하고도 결국 서먹한 관계를 이어가게 돼요. 이렇게 겉으로 보면 이 스토너란 남자의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스토너는 자기가 사랑했던 문학을 끝까지 놓지 않은 사람이기도 해요.
사실 이 부분에서 스토너라는 책이 호불호가 좀 갈리는데 그렇게 우직하게 한 가지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고구마 먹은 것처럼 너무 답답하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런 스토너의 우직하고 자기가 세운 원칙을 끝까지 따르는 그 삶을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것 같아요. 특히 소설의 모든 장면들도 좋긴 하지만 저는 이 소설의 엔딩을 제가 아는 소설들 중에서 이게 정말 베스트지 꼽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살짝만 알려드릴게요. 그는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남들 눈에 틀림없이 실패작으로 보일 자신의 삶을 관조했다. 그는 우정을 원했다. 그는 혼자 있기를 원하면서도 결혼을 통해 다른 사람과 연결된 열정을 느끼고 싶었다. 그는 사랑을 원했으며 실제로 사랑을 했다. 하지만 그 사랑을 포기하고 가능성이라는 혼돈으로 보내버렸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자신의 삶을 관조하는 이 모습이 가을과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자신의 삶을 아주 깊게 들여다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앤드류 포터 사라진 것들. 이 책은 특히 30대 후반 그리고 40대 초반이라면 정말 열렬하게 공감할 것 같은 그런 소설이에요. 이 책은 단편집인데요. 청춘이나 사랑, 열정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뭔가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사라져버린 것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문장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뭔가 쓸쓸하기도 하고 그런 고독이 많이 느껴져서 가을에 읽기 딱 좋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대부분 30대에서 40대에 이른 남성들이에요. 이제 바쁜 현재의 삶에 막 치이면서 살다가 결국에 어느 날 멈춰서서 이렇게 인생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살면서 잃어버린 것들은 대체 뭐지? 이런 이야기를 던지거든요. 그래서 소설을 읽고 내 삶을 한번 반추해보고 싶으신 30대, 40대라면 삶에서 소중한 것들을 한번 찾아보고 싶다면 섬세하고 깊이 있는 문장을 한번 읽어보고 싶으시다면 이 책이 정말 좋으실 거예요. 미국에서도 단편 문학에 이제 요즘 가장 각광받는 그런 작가기도 하거든요. 그럼 제가 좋았던 문장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 그 모든 게 변한다는 것을. 그런 우리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첫 아이가 태어나면 담배가 영원히 사라지고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 와인과 심야의 여유도 사라진다는 것을. 정말 진짜 결혼하기 전에는 그리고 아이를 낳기 전에는 그런 것까지는 알지 못하죠. 그냥 막연하게 아이를 낳고 나면 아이는 너무 귀여울 거야. 우리 가족은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이런 생각만 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정말 다릅니다. 특히 가을밤에 커피나 혹은 와인 한 잔을 딱 이렇게 꺼내놓고 어두운 곳에서 조명을 딱 켜면서 그렇게 음미하면서 읽기 좋은 소설이니까요. 꼭 이번 가을에 만나보세요. 필립 노스 에브리맨. 우리는 가을이 오면 삶과 죽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럴 때 딱 읽기 좋은 책. 미국 문학의 거장으로 불리기도 하죠. 필립 로스의 에브리맨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나이 듦과 상실을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있다면 정말 읽어보기 좋은 책으로 권해드립니다. 이 책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주인공은 미국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미술학교에 입학하지만 세속적인 이유로 그림을 포기하고 광고회사에 취직해서 성공을 거둔 그런 남자로 그려져요. 하지만 그는 3번이나 결혼을 하는데 3번 다 실패로 끝납니다. 그런 뒤 직장을 은퇴해서 은퇴자 마을에서 이제 혼자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늙고 병든 그가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이상, 50대, 60대가 읽으면 더더욱 좋은 책이기도 해요. 특히 이 책에서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노년은 전투가 아니다. 노년은 대학살이다. 뭔가 읽으면서도 이거 정말 냉정하고 뼈아픈 진실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그런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많이들 노년 준비를 이제 하시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노년을 위해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런 게 궁금하실 때, 혹은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실 때 무엇을 준비해 드리면 좋을까 고민이 될 때 이 책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가을과 꼭 닮은 책들 8권을 한번 소개해 드렸고요. 이 중에서 가장 읽고 싶은 책은 어떤 건가요? 혹시 이 책은 좋아하는데 왜 추천 안 해주세요? 라는 게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